지난 2021년 조성된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하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어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했는데요. 최근 이곳에 새로운 자동차 컨텐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정자동차 테마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자동차에 푹 빠진 사람들 만나볼까요? 울산 북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눈에 띄는 한 가게. 저는 울산 대표 콘텐츠 자동차를 브랜딩해서 만든 로컬 브랜드 미니카의 공장장 차연입니다. 제가 공장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3D로 되어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화들이 사실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 저희 미니카 공장을 시작으로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같은 로컬 브랜드를 만들면 특이하기 때문에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호기롭게 시작한 미니카 테마샵인데요. 이 미니카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키덜트, 아이들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이들의 수집 대상이기도 하죠. 네, 이거는 다이캐스트라는 모형 자동차입니다. 우리 수집가들 중에는 다이캐스트라고 1대 64부터 해서 뭐 크게는 1대 8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대 64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네, 요 말고도 뭐 앞문이 개방된다거나 위에 이제 오픈카드는 뚜껑이 열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차영 공장장도 미니카 테마샵을 열기 전엔 미니카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자동차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미니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직접 조립한 미니카를 트랙에서 주행해볼까요? 이때의 인증샷은 필수! 개업한 지 2달밖에 안 된 초보 사장님에겐 SNS 셀프 홍보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RC카의 원심력을 이용한 환상적인 코너링. 미니카 테마샵 사장이라면 이 정도의 주행 기술은 기본. 레이싱 훈련도 업무의 연장선이랍니다. 헉, 이번엔 씨름판이야, 모래판이야? 가게 한복판에 왜 모래가 깔려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사장님의 기발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해 다양한 중장비 RC카를 직접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인 제가 봐도 신기하고 재밌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저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일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이제 무료 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게 모래도 부어놓고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5월 둘째 주에 시작되는 저희 울산 북구 대표 축제 새부리 축제에도 이것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 차현 공장장. 그런 그가 최근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답니다. 직접 소개해준다고 하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등카 갤러리입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날인데요. 시청자분들 긴장하시고 시청자분들 여기 아주 멋진 게 있습니다. 조심히 함께 가볼까요? 벌써 여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나무로 된 탱크. 입구 자체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갤러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불러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젊을 땐 H자동차에서 퇴직 후엔 우등카 갤러리에서 평생 차를 만드는 일을 해온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김종복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종복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미로 스크롤소라는 장비로 해서 나무를 만지면서 이렇게 노후를 다시 할게요. 이거 갑자기 뭐 그것도 없이 하면서 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취미 생활로 이렇게 나무로 우등칼을 만들면서 이렇게 MBC와 인연이 맞아갖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작가님은 제가 마을 사업을 할 때 아주 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에 지금까지 아주 큰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면 이 자동차로 관련된 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가님, 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들지를 안 하고 퍼즐을 했는데 저 손주들이 태어나고 보다 보니까 손주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위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화려한 게 좋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장비 쪽으로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장비 중에서도 이 관절이 있는 중장비들, 그러니까 주로 크레인이나 로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많고 이러다 보니 시린더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대신에 완성하고 나면은 더 매력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꽤나 있나 봐요. 예, 혹시 이거는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이게? 예, 이게 봄이 올라가면은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차를 작동하기 위해서 시린더를 다 빼주고 예. 그다음에 부음을 올립니다. 이렇게 회전도 되고. 좋아하는 이거지. 엄청 깁니다. 와. 이거는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뒤에 리모컨이 돌아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리모컨이 이제 시멘트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이제 돼 있고 캠핑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터홈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루프가 열리고 예.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붐이라고 해서 이제 확장되는 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야. 아주 정교한데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지붕을 나면 오픈카가 제가 꿈이 오픈카를 타보는 건데 직접 차를 구입을 못하고 손수한 만들어봤습니다. 오픈까지 되는 오픈카입니다. 안쪽에 한번 보실까요? 작가님, 여기 보니까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혹시 이 색깔을 두는 이유나 아니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보통 사람들이 나무에 칠을 했는 줄 아는데 요거는 무조건 나무의 원색 그대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없는 외국산 나무, 컬러풀한 나무를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색깔이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조립하는. 예, 원래의 나무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김종복 작가만의 멋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등카입니다. 이 우등카 만들기는 재료의 면을 도려내거나 깎아서 원하는 무늬를 만드는 조각, 목공예의 기법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라는데요. 6년간의 밤낮 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타고난 조금의 손재주가 있었기에 김종복 작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작가님께서 오늘 촬영하는 날이라고 또 박아주셨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작가님,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마침 자동차 거리가 되어 있는데 동네 발전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 모든 재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파이팅! 화이팅! 자동차를 사랑하고 양정동을 아끼는 이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조만간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울산 시민들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지역 특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혼자 사는 집은 34만 2천 가구입니다. 전체 101만 천여 가구의 33.8%로 두 집 건너 한 집 꼴입니다. 대구 지역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은 약 39%, 10명 중 4명이 고령층인데요. 건강한 나훈 삶을 도와드립니다.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는 요리교실부터 평소에 못 챙겨 먹었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몸 건강은 물론이요 마음 건강까지 책임지는 실버체조. 체조해보면 흉내만 내고 따라가도 건강에 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면 언제든 출동. 1인 가구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맞춤형 홈케어까지 나훈 삶을 위한 든든한 서비스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죠. 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뭐 일일이 챙기 먹도 못하고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사 먹을 때도 있고 잘 못 챙겨 먹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뭐 임신 있는 대로 그대로 먹고 뭐 안 하면 사 먹고 뭐 그렇습니다. 해먹으려고 애는 쓰는데 몰라서 해먹지 못하고 지금 복지관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배워서 연습을 해가지고 착실히 해먹을 작정입니다. 혼자 살면 몇 끼니 챙기는 게 부담인데요.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이 요리교실의 목적이랍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밑반찬을 주로 하는데 혼자 계시다 보니까 별로 챙겨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적 면을 생각해서 한 끼 식사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려했어요.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잡채? 각종 채소며 고기 등등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잡채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좋은 음식이죠. 하나, 채소 손질부터 데치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간은요 소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채는요 살짝 볶으시면 돼요. 설명대로 채소 볶기에 열중하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 소금천지? 작게 먹기 때문에 좀 작게 해야지. 순서가 바빠. 재료가 많아. 순서 아주 바빠. 이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하나니까 굉장히 복잡해. 이거 잘못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나왔어요. 뭐 순서는 좀 바뀌어가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잔치 음식의 대명사인 잡채가 이제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음식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시식 타임. 내가 직접 만든 요리는 꿀맛. 그 잡채. 하하하. 딱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이 조수님 시킨 대로 하면은 뭐라도 이렇게 맛이 있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돼가 그것도 하나의 큰일이라 해요. 이거 생전 오늘 처음 해본데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거 냉장고에 레시피를 붙여놓고 어디를 하면 맛있게 먹기 싶습니다. 그 시장 같은 거 가가지고 반찬 해놨는 걸 늘 사 먹었는데 내가 만들어 먹으니까 한 4배 차이 나요. 사 먹는 거하고 가격 차이도. 경제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을 거니와 또 맛도 더 있고 음식을 먹는데 자신 있게 먹고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전에는 시장 보러 가도 내가 뭘 사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볼 때에 뭐를 사다가 어떻게 해 먹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반찬을 해 먹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든든한 반찬 하나 추가요.
이곳 복지관에서는 요리교실을 포함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요리교실과 정리수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스마트폰 문화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통합기능운동, 실버체조,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자 사는 남성 주민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고령화 사회의 화두인데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버체조 교실입니다. 실버체조는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운동시키는 주된 운동이고요. 준비운동, 저충격운동, 그다음에 본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운동을 실시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운동으로 실시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근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제가 오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6월 달에 입학하고 이 운동하고 난 뒤에는 내 몸이 훨 좋아졌어요. 허리 건강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당뇨도 좋아지고. 몸이 풀리는 게 할 때는 조금 어려워도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 주말 꿀잠 반납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도배주러 갑니다. 지금.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죠. 게다가 만만치 않은 도배 비용 걱정까지 덜었는데요. 바로 1인 가구 홈케어 덕분입니다. 우리 서구의 1인 가구 홈케어 사업은 여성이나 노인 등 우리 1인 가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항을 우리 지역의 봉사자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분들의 정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문화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는 지자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1인 가구 지원 전담팀까지 신설해서 도배, 수리, 정리, 수납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펼치고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서준 덕에 1인 가구 홈케어는 나눔이라는 돛을 달고 순항 중인데요. 여러 집에 도배 봉사를 다니다 보니 이제 척하면 척 전문가 다 됐습니다. 1단계로 가도 되겠습니다. 보이게는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기능공.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수리수리 마수리, 전기 스위치 수리까지 척척. 나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자원봉사의 보람 아닐까요?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깨끗한 방에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있어 벽지 도배만큼이나 중요한 장판. 먼지며 곰팡이가 끼기 쉬운 틈새까지 꼼꼼하게 마감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방도 엉망이고 장판도 엉망인데 내가 혼자서 수리하려고 엄두도 못 나갔고 그런 중에 이렇게 주위에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수리를 해주시고 이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깨끗한 방에서 잠잘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새집 마냥 환해졌습니다. 1인 가구 홈케어 도배 봉사 임무 수행 완료. 오늘부터 일어나서 잠깐만 정말 잘 자요. 많이 드세요. 네, 정말 많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위에 봉사하신 분들 오늘 정말 행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대구 서구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는군요. 해피 파트너스 사업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친목 도모를 원하는 우리 1인 가구 분들에게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웃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리, 문화, 체험 활동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유익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층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시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1인 가구의 건강한 나혼 삶을 응원합니다. 봉사해서 행복해요. 2024년 기준 부산 소재 대학은 무려 24개. 그런데 젊음과 청춘으로 가득해야 할 대학로에 무슨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부산의 대학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죽었다고. 사람이 없으면 타격이 더 받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부산대. 항상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로 북적북적했던 이곳이 젊음을 잃은 겁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은 대학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젊음, 에너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로에서는 이 젊음의 열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인 부산대학교 대학로, 상권이 활발해 부산 4대 상권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 가게들이 쫙 즐비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대학로에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다 뭐 임대 다 내놓고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더 없을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이 줄면은 장사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사람들 어차피 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요 팔리는데 사람이 안 오면은 장사가 좀 안 되는 편이죠. 그렇죠. 예. 아니 주변에 가게 뺀 분들이 많으세요? 요 주변에? 많아요. 왜 그렇대요? 일단 장사가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장사가 안 되고 뭐 가게세도 좀 안 비싸겠습니까? 2023년 기준 공실률은 무려 27%, 즉 4곳 중 한 곳이 폐업한 수준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잘 나가던 옷집이었는데? 어머, 여기가 문을 닫았구나. 부산 지역 20개 상권 평균 공실률은 7.8%. 그런데 부산대 대학로 공실률은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27%였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임대 글자가 붙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없고 놀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이제 상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뭐 소면 쪽이나 그쪽으로. 나는 대학로에서 안 노는 이유가 있다. 근데 좀 취업 문제나 이런 게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다른 대학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경성대, 부경대는요, 제가 여기 학생이 아닐 때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기는 되게 북적북적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공실 있어요? 부산 지역 10대 상권에 꼽힌다는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2개의 대학교가 있는 곳이라 유동인구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곳 또한 거리 곳곳에 빈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공실률은 9.7%라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 지금 3년 차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경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학생들 여기는 좀 학생들이 방학을 해버리면 확 줄어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공실 임대 내는 곳이 되게 많은데 네네네. 혹시 왜 때문일까요? 일단은 임대료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손님들이 없으니까. 상인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경기 침체, 그리고 부담되는 높은 임대료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놀아요? 여기 학교 주변. 네 주변에서 광안리? 광안리 가거나 아니면 서면 아니면 센텀시티 쪽으로 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 경대 요 주변보다 그쪽이 좀 더 나은 점이 뭐 있어요? 센텀시티에 신세계 있어가지고 거기서 옷 많이 사고 서면은 놀거리가 더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점점 위축되어가는 부산의 대학로 상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학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첫째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높으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층이 아마 대학생을 비롯한 이 젊은 청년들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아마 수요가 좀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서 대학로의 상권이 좀 위축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 조정이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도 좀 있겠고요. 대학로 상가 임대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임대료는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더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는 좀 안 되지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웬만한 데는 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잘 됐을 때는 임대료를 올랐다가 지금 임대료가 좀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제 안 내리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대학로 상가 임대료가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어떤가요, 좀? 저기 원래는 참 많이 비쌌어요. 그 위치 따라 틀린데 좀 괜찮다 하는 데는 30평 기준으로 한 500 정도. 그게 한 불과 10년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하고 권리금도 1억, 2억 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공실에 임대료도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권리금 아예 없고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50 반 딱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전보다.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작년 봄 이후로 장사하고 영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대 상권 임대료가 평균 대학로보다 그리고 경성대 대학로보다도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높은 부산의 대학로.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데요. 그 경성대 맞은편에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임대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자율상권 조합을 구성을 했거든요. 해운대구는 조례 제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연제구는 정부 사업 선정으로 예산 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산진구청도 임대료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힘든 상황, 상인들은 살아남는 나름의 방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피해 골목에 자리 잡는 가게들, 청년 상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며 생긴 불이단길인데요. 새롭게 형성된 상권, 그래도 여느 가게들처럼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장사를 3년 정도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지 않으시냐, 여기 사람이 많이 오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메인보다도 여기가 사람이 그나마 있는 편이라고. 처음에는 원래 강안리 쪽에 돌아보다가 이제 부산대 쪽도 한번 봤는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여기 길이 사람들도 좀 많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좀 찾아서 왔습니다. 진짜. 보통 150인데 저 메인 거리 나가면은 지금도 그 30평 기준으로 250 받거든요. 한때는 젊음과 청춘으로 가득했던 거리. 그러나 대학로를 가꾸었던 상인들은 오히려 거리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좀 함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들 다 안 좋으니까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구분할 거 없이 다 바르고 나서서 노력해야 될 그런 때지요.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웃음으로 가득하고 상인들은 분주한 거리. 다시 활기 넘치는 대학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15개) 나라 외국인 선수 200명을 포함해 총 5천여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모두 이곳에 총출동한 건데요. 대회를 앞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풀기가 한창인 선수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한 선수.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42.19km 풀코스 400회 완주에 도전하는 주인공, 바로 이만섭 씨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달려온 마라톤 인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한 주인공. 예, 지금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마라톤을 뛰면서 뭐 트로피라든가 메달을 따고 했던 부분에 저만의 공간의 어떤 방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지난 25년 동안 그의 마라톤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일명 마라톤 기념방을 소개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유달리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고 전국 대회는 물론 세계 대회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지금 뭐 이사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다녀서 이 트로피도 이제 많이 분실되고 다시 대회 가서 또 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뛰었고 받았던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지금 뭐 그 이후로 어떤 일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그 대회는 제가 옛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좀 국가대표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이게 그 기록이 2시간 26분 35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룹에서 B그룹에서 이제 2위를 했던 기록인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기록은 제가 그 최고의 기록을 냈던 부분이어서 너무나 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아끼고 있는 부분에 하나의 그 근거물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달리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마라톤을 더 잘 그리고 더 오래 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인데요.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삼척 엑스포 광장이 북적입니다. 우리 기분 어떠세요? 기분 비가 와가지고 좀 그러는데 지금 뭐 양호합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무거워서 좀 잘 뛰고 싶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좀 페이스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완주를 좀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체력 한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주는 꼭 완주를 해야 되겠죠. 오늘 완주하겠습니다. 네. 삼척시 육상연맹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 오늘 완주는 해야 돼요. 벌써 완주하는 것만 이렇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 완주 안 하면 잘못하면 현수막 다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2, 3개월 이상 꾸준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대회지만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데요. 출발 신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회 시작이 임박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응원을 받으며 출발선으로 향하는데요. 마라톤 대회 이제 곧 B코스, 앞코스 당진으로 아주 하시지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뛸 거예요. 반갑습니다. 회장님하고 사이가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그 같이 뛰기 위해서 400개 축하하는 의미에서 성남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400개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대단한 거죠. 저도 뭐 나이가 60 넘었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거죠. 하여튼 같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척 육상연맹 이만섭 회장님께서 400회를 오늘 레이스를 마치게 되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상 없이 끝까지 잘 레이스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셋, 둘, 하나, 출발! 자, 드디어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오르막길도 문제없이 극복합니다. 오늘 풀코스 구간은 5분 교차로와 한치터널, 맹방과 궁촌을 지나 황영조 선수의 고향 마을인 근덕면 초곡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난코스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가든가 이래 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올해 그래도 400개 완주하시죠. 힘내세요. 계속 가면서 뭐 이만섭 하면 400개, 이만섭 400개 뭐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가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마라톤이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풀코스 400회 완주 성공. 네, 4278. 아유,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예정외로 일기가 좋아서 아주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400회 완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뛰는데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제28회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대망의 풀코스 400회라는 대업을 이루셨기에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달리미들이 응원해줘서 오늘 무탈하게 400회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회장님은 진짜 근면 성실히 열심히 연습하셔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삼척시 육상연맹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회장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400회 완주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저는 이제 오늘로써 10번을 풀코스 완주했는데 회장님의 400회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완주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만섭 회장님 화이팅! 회장님 400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500회, 600회, 700회, 1000회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언제까지 뛰겠다는 걸 정확한 답을 유출한다면은 뛸 수 있을 때까지 뛰겠다는 답이 정확한데 그래도 제 목표는 한 70세까지는 그래도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는 지금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달리면 언젠가 그 목표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이만섭 씨.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즐거운 마라톤 인생을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덕살이 4년차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한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청년 한지석. 그는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영덕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20대 청년인데요. 영덕에서 이루고 싶은 그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덕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의 깊고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영덕에서는 유일한 칵테일바가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의 새로운 일터랍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술을 만들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낮 시간대는 클래스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저만의 놀이터이자 작업실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 주력으로는 칵테일 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베이스로, 과일 베이스로 해서 손님한테 맞춤형 칵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칵테일 바. 영덕의 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애정 어린 지석 씨의 손길이 묻어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찾아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간판도 보이지 않고 들어오셨을 때 입구는 가정집 같은 느낌도 들고 내부를 보시면은 조금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조금 심플한 그러면서 이제 자개장이 있는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4년 전에 영덕에 처음 오게 된 지석 씨. 영덕살이 4년 만에 나만의 칵테일 바를 창업하게 된 셈인데요. 어쩌다 영덕에서 칵테일 바 창업을 꿈꾸게 됐을까요? 칵테일 바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술을 잘 못하고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는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1:1 그 커스텀으로 해서 칵테일을 제조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살이 4년 차인 한지석 씨는 예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식 조리학과를 전주에서 진학하고 해외에 나가 요식업에서 일을 할 만큼 열정이 대단했던 그가 왜 하필 영덕에서 뿌리를 내리게 됐을까요? 고향은 춘천이고 사실 주로 생활은 전주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영덕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영덕을 즐겨보자 라는 생각에 영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영덕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덕의 자연 환경과 영덕을 즐겨본 결과 농산물들도 많이 나오고 자연도 너무 좋고 해서 영덕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농산물들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멋진 칵테일바 사장님이지만 영덕에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농사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농사를 시작한 것도 영덕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술을 빚고 싶다는 생각에서 무턱대고 시작한 일이었다네요. 영덕에 와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농산물들을 활용한 술을 만들고 농산물들을 활용한 이제 칵테일 바를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산물들이 어떻게 가꿔지고 이제 어떻게 판매되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 농민들과 소통을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구마랑 일반 찰옥수수랑 초당옥수수 이렇게 세 종류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기도 하고 사실 그분들한테 또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연고가 없이 이곳에 혼자 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 연고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힘을 많이 얻기도 했고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칵테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농사를 배우며 영덕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알게 됐다는 지석 씨. 끊임없이 영덕군에서 나는 농산물로 가장 영덕스러운 칵테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그니처로 두 종류의 칵테일이 있어요. 하나는 토마토, 지역에서 난 토마토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토마토마라는 이름의 칵테일이 있고요. 영덕군에서 많이 나는 시금치를 활용한 뽀빠이라는 두 종류의 칵테일이 있어요. 토마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토랑 바질을 이제 알코올에 인퓨징을 해가지고 토마토 향과 바질의 향이 술에 녹아날 수 있게 해서 청량하고 은은하고 달큰하게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고요. 뽀빠이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랑 크림 베이스의 리큐류, 들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달고 짜고 고소하고 크리미한 이런 4가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전주로 그리고 해외까지 여러 곳에서 살아왔던 그가 영덕에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 그 꿈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타지 생활을 조금 많이 했어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러다가 영덕을 접하게 됐고
영덕의 이 잔잔함에 조금 취해 있었는데 아직 20대다 보니까 뜨겁더라고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영덕군의 새로운 문화로서 다가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즐기고 재밌는 놀 것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대게의 고장 영덕을 넘어 문화가 있는 고장 영덕을 만들기 위해 그는 칵테일바 창업과 동시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만들기 클래스도 열었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런 문화들을 많이 어색해도 하시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 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한국스러운 하면서 이제 저희가 도시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손님들께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청년. 영덕에서 뿌리내린 청년 한지석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